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 사주는 어떨까요? 라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의 주제는 이제 사랑, 애정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구구절절하게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쭉 긴 내용으로 좀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 사주만 올려주셨길래 제가 좀 혹시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생년을 아느냐 이거 다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댓글을 통해서 다시 받았고요.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애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댓글은 이따가 함께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먼저 애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정에 있어서 큰 특징이, 특히 이제 남자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특징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애정에서 그 힘들게 작용하는 요소, 애정으로 인해서 애정의 형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비견겁제, 비겁 과다형의 애정운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성과다형의 애정운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식상과다형 그 애정의 형태가 있어요. 요 큰 틀에서 이제 과다라는 건 일단은 글자적으로 봤을 때 월지라든지 일지에 있을 때 어떤 작용력이 일단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애정은 또 특히나 일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일지는 부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글자가 많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어느 위치, 일지나 월지에 있고 또 천간에 투관된 형태에 있으면 좀 일종의 과다라는 형태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겁가다나 인성가다나 식상가다의 형태의 사주구조를 가진 남자가 사랑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 요거 뭐 얘기하던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비겁가다형은요, 여러분들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주로 비겁가다형은 집착형이죠. 이 집착한다라는 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심해지면 스토커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극히 그 자기의 어떤 소유욕, 일종의 여성 자체를 소유라는 형태를 이제 사랑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형태로 이제 애정이 자꾸 이제 이렇게 커가기 때문에 그 정작 자기 자신은 집착이나 스토커 이런 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사랑의 열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고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전혀 자신의 문제성을 찾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착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문제성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제 비겁다자형의 스타일의 그 사랑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인성바다형은 주로 어떤 사랑이냐면 피해망상이라 그래요. 망상형의 사랑 형태인데 피해망상형은 어떤 거냐면 항상 조심스럽죠. 이제 사랑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될 때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사랑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뭐냐면, 어떤 극도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걸 기다리는 형태의 사랑을 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아주 푹 빠져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난 너한테 큰 관심 없다라는 식의 이중성이죠.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의 유형들이 주로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는 사랑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많은데 남성 중에서도 이런 사랑의 유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성 과다형의 사랑은 주로 피해 망상.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주로 사랑의 형태도 주로 이제 서로가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심리전이라 그래요. 심리적으로 자꾸 상대방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투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성 과다형의 사랑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상 과다형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여자 쏟아붓는 거죠. 행동형이죠. 이벤트형이고 모든 걸 뭔가 여자한테 그냥 내 모든 거 걸고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어떤 사랑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남자에 대해서 매력으로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자체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의 유형을 좋아하는 여성도 있지만 싫어하는 여성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말이 좀 많다 아니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하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형태가 물론 관성 과다형도 있고 뭐 재성 과다형도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특징적 요소의 세 가지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사주를 보고,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시고요. 남자분구나. 자, 이 남자분이시고, 그 나이가 지금 88년생이세요. 88년생이면 이제 33이 되나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이 여자분이시고, 경호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90년? 90년이면 3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이분이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주 잠깐 점검해 보면, 임수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죠. 축월은 겨울이죠. 겨울이지만 이제 토라는 껍데기는 토지만 내용물은 겨울이라는 수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겨울이라는 특성이고, 진이고, 신자진, 멀리 있지만 신자진 수국의 흙들을 띠고 있죠. 일단은 진과 축이 껍데기는 토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내용물을 보면 거의 수의 기운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 임수일간이 봤을 때 결국은 껍데기는 토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용물을 보면 아주 강력한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일간으로 볼 수도 있다. 껍데기는 토이기 때문에 또 여린 모습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을 깔고 있죠. 신금, 인성의 특성 자체. 인성은 자기중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신일주죠. 상당히 현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이라는 것은 실리적이라는 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주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의심을 좀 먼저 하는 스타일이지만 뭔가 사랑이 시작될 때까지는 자기 보호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여기가 이제 을목상관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상관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쏟아 부을 듯이 또 사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관이라는 특성은 뭡니까? 관이 지금 개수로 따지면 3개죠. 껍데기는 다 관이니까. 관은 상관과 함께 행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희생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관의 특성상 비겁하고 비싼 속성인데 시기질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일간이 아까 얘기했죠. 임수일간이 축토와 진토 속의 수기의 에너지적 형태로서 어떻게 해요? 비겁의 속성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형태는 3가지 형태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인성의 형태와 비겁의 형태와, 관의 형태와 비겁의 형태, 이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상의 형태는 드러나 있지 않죠. 식상은 여기 있지만 식상의 형태보다 내면적으로 강한 부분이 주로 이 2가지.
비겁 과다자 형태와 인성 과다자 형태의 어떤 사랑의 유형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사주 구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하고 좀 다르지만 여자분인데 인월의 정화일주죠. 여기는 인화국을 이루고 있고 또 이 정사일주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겁이 좀 강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식상이 상관이 떠 있죠. 이런 형태를 보면 이 여자분도 자기 중심, 특히 인성과 비겁의 형태가 강하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겁 다자의 형태의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그런 형태의 사랑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상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쿨하고 직선적이고 여장부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거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또 섬세하고 꼼꼼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화라는 기운에 의해 비겁이라는 특성은 또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장부적 기질도 함께 보여주는 요지의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애정적 관점에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럼 댓글 사연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좀 읽어나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설명은 짤막하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내용을 보면요. 2016년 병신년, 그죠? 2016년에 병신년이죠. 자, 여자와 헤어졌는데, 2016년에 헤어졌다고 그러네요. 헤어졌는데, 이 여자분과 헤어졌는데,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이별을 통보 후,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살면서 처음 화가 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정신에 과부하가 걸리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016년에 헤어졌다고 그러네요. 자, 2016년 잠깐은 병신년이죠. 2016년이. 자, 2016년 병신년은 자, 일단 이제 이별을 했다고 그랬죠. 이 남자분의 병신년은 어떤 애냐면 첫 번째가 이제 결혼운이라고 그래요. 결혼운이라는 자체는 결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짝을 결정하는 식.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성을 일종의 말하자면 다시 재정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고 가는 시기가 돼요. 기존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면, 이때는 뭔가 확실한 너는 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심리가 들어가냐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예민해지고, 자꾸 점검하려고 그러고, 그런 형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016년에는 그런 다시 한번 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떤 자꾸 여자친구에게 좀 예민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자친구는 2016년이 어떤 애냐면요. 자, 일단 정화일간이 신호를 만나면 뭡니까? 신호를 만나면, 신년을 만나면 이제 욕지라고 그래요, 욕지. 욕지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화살이 해가 되면 상당히 인기가 상승이 돼요. 어떤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상대방들이 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이때는 또 어떠냐면 역마살운이죠. 요때 자체가, 신년 자체가. 역마살운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주로 뭐 멀리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그런 인연이 맺어진다든지 이런 형태고 아니면 뜬금없이 여행을 가서 인연이 맺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거냐면 뭐 유흥가 같은 데 있죠. 예를 들면 그냥 클럽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단체로 모였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어떤 남자로부터 어떤 이 적이가 들어오거나 이런 거죠. 그런 형태로서 뜬금없이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만남이 자꾸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이런 시기에는 호기심 발동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어떤 형태냐면 기존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남자에 대한 호기심적 요소로 이제 어떤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 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 여자분이 이 시기에 어떤 거냐면 직장 변동이거나 환경 변화이거나 본질적으로 지금 본인 하는 일에 잘 안 풀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냐면 자꾸 답답하고 직업적 환경에 이런 부분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식으로 현실 도피적인 부분으로 자꾸 이제 다른 쪽에 눈을 돌리죠. 그래서 애정운에 눈을 돌리거나 뭐 여행에 눈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탈피하려고 하는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자친구는 어떤 거예요? 남자친구는 자꾸 이때 어떤 거? 너는 내 여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려고 달려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 구조를 이때 가지고 가죠. 2016년에. 그래서 어떤 갈등이 그럼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봅니다. 뭐 정확하게 일종의 이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원인적 요소를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이 2016년에 시작됐고 이별이 2016년에 이별했는데 이별을 왜 했을까라는 원인적 요소를 제가 찾아본 결과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정유년이죠. 2017년 정유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참고 1년 더 일을 했는데 결국 퇴사했습니다. 새로 여자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꺼림칙한 느낌과 뭔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강박증에 더하여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 때 이 내용 보면 어쨌든 괴로움의 계속 연장선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퇴사를 했고 새로 여자를 만나도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어쨌든 애정적 요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새로 여자친구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작년에 이별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이별을 했는데 2017년에 새로운 여자 왜 만났을까? 자, 보면 2017년 이사주가 어떤 애냐면요. 애정이 굉장히 다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근데 이제 어떤 여기로 이제 그때로 따진 작년인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지하게 뭔가 결혼에 대한 어떤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미래의 내 여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2017년 되면서 애정운이 다발해요. 왜냐하면 자 도화살 임수일간이 자 정유년이 이제 2017년이죠. 자 2017년 정유년이 임수일간에게 정유년은 뭡니까? 욕지라고 그래요. 욕지. 자 욕지는 도화살의 의미입니다. 띠의 관점에서도 도화살음이에요. 그러면 2017년은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사실은 애정이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빈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2016년에 이별하고 2017년에는 어떤 그 일종의 허한 마음을 달래듯이 이제 만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퇴사라는 기운은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퇴사 시기가 조금 그래요. 이 여자분 잠깐 2011년 여자분은 어떤 애였냐? 2017년 여자분은 이 시기가 여자분 입장에서 올해가 결혼운이라고 2017년 결혼이라고 그러죠. 결혼운이란 결혼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때 내 남자를 고르는 시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정리가 끝났고 새롭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남자에 대한 부분이 이때는 진지하게 남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17년 이 여자분에게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이제 무술년인데요. 1년 정도 통째로 운둔 생활을 하면서 2018년에 통째로 운둔 생활을 했다고 그러네요. 운둔 생활을 하면서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서 이런 댓글까지 나오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사실 이 사랑이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살려면 또 사랑이 또 별것도 아닌데 굳이 또 삶에 대한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잠깐 뒤돌아보면 사실은 내 짝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고 또 생각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세월이 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2018년은 이런 부분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분에게서 2018년 어떠냐 하면, 일단 2018년은, 무슨 년이죠? 자, 2018년이 무술년인데, 무술년은 일단 저 사주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원래 전 2018년이 있어서 직장 변경, 환경 변화 다 변해. 정말 어찌 보면 2018년이 굉장히 가장 힘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모든 게 다 틀어막혀지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직장이나 모든 분들, 물론 이제 2017년 몇 월 달이냐면 2018년이 절입하는 시기가 2017년 10월이죠. 2017년 10월경에 직장을 때려주셨으면 2018년 기운으로 본 거예요. 그죠? 양력이죠. 양력 2010년 10월에 직장을 때려주셨으면 2018년의 기운이 작동하는 시점부터 사실 직장을 때려쳤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2018년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통째로 1년 동안 쉬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기운이 어느 정도 저 사주에 들어와 있죠. 개화론으로 보면 제살운이고요. 제살은 이제 수옥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개화론으로 보면, 제가 제 동영상을 쭉 보시면 개화론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개화론으로 봤을 때는, 2018년이, 제살운이고, 그리고, 일반론으로 보면, 월살이죠. 월살의 운은 어딘가? 월살 운의 특성은 뭡니까? 달월자를 쓰죠. 달빛을 보고 생활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음성적인 일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남들은 다 낮에 일하는, 나는 밤에 일하는 것 같은 거고, 남들은 자는데 나는 일어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든 이런 형태의 월살의 개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의 시기였기 때문에 2018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시기다. 물론 천간의 무토가 이 사주에게 어쨌든 살의 기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여지도 있지만 저는 지지적 작용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기해년이죠. 무엇을 해도 분노가 마음 위로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겨우 여자와의 이별에 긴 시간을 버리게 되는 현 상황에 증오하고 분노하며 정신을 다잡고 무너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단 똑같은 얘기 계속 어떤 힘들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자, 2020년 경자년 올해죠. 경자년. 자, 모든 생각이 정리되고 제 자신도 스스로가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정리되고 제 자신도 스스로가 이해 안 되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자존심으로 감정을 소모하다가 자존심으로 감정을 소모하다가 눈을 떠보니 1000일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 이제 눈을 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년이 되면서 결국 이제 눈 떴다고 그러는데, 자, 경자년이 어떤 애냐. 자, 경자년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저는 운을 어떤 개념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는 항상 이제 그 신살적, 12신살적 요소를 많이 좀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경자년 자체가 이제 보면, 저 사주에서 보면 특히 이제 신자진 수국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지지 사이클이 중요한 사주 구조를 차지해요. 이제 사주마다 보는 관점적인 부분들이 시시때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 사주에 따라서. 이 사주도 이제 어떤 띠적 요소에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경자년 자체가 저 사주에게서는 이제 일반론으로 보면 뭡니까? 장성살 운이죠. 근데 개화론으로 보면 무슨 애냐? 지살이에요.
지살이라는 특성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의 개념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선상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2020년 요 시기는 사실 이사주가 뭔가 인생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여지의 기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자체가 이사주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해가 됩니다. 뭐 어쨌든 이 시기가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고 또 올해는 또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와요. 올해는 좀 더 성취를 위해서 뭐 시험 공부를 했다 그러면 뭐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합격할 것이고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 올해 직장 생활을 하면 또 승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대체 제 스스로가 왜 이런 이상한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도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 좀 되돌아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올해. 자, 살면서 여자에게 집착해 본 적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이 여자조차도 제가 그렇게 정말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다행입니다. 이제 그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불가항력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간 듯 합니다. 이제 이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궁합적 관점을 잠깐 언급을 할게요. 사실 이 두 분의 궁합은 그러니까 두 분의 궁합은 어느 정도 맞는 궁합은 맞아요. 맞는 궁합적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서로가 필요한 기운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지의 개념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성격적 궁합에서 성격적 궁합이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기적 궁합이라는 게 이제 속궁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서로 간의 이제 팔자 속 인연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볼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의 사주 구조는 사실은 궁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인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으나, 좀 더 깊게 떠들어보면, 인연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떠들어본다는 서로 간의 연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로가 사귀는 여지는 있지만, 결혼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는 인연은 아닌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판단하시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제가 뭐, 두 사주가 왜 부부 인연이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음 정리 잘 하신 겁니다. 결국은 더 길어지면 본인에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더 길어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연인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별하는데 더 힘들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인연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말이죠. 잘 판단하셨어요. 네, 잘 판단하셨습니다. 자, 저도 앞으로 이성과 관련하여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인가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죠. 뭐 안 겪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올해 2020년 올해 인연이 되는 짝을 좀 만나면 나름대로는 좀 좀 길게 만나면서 인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에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고요. 사실 이성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또 하냐라고 한다라면 물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겠지만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퇴사 후에 이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승부를 볼지 다시 재취업 후에 2022년을 기점으로 재도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일단 취업을 하세요. 취업할 수 있고요. 좀 본인 스스로 얘기를 다 했네요. 일단 올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취업하시고 또 취업이 가능한 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2022년에 또 2022년이 이게
무슨 년이냐면 경자 신축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본인이 다시 한번 이민년에 그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이때 본인에게는 이게 삼재라는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 삼재라는 기운 자체가 결국은 이제 본인에게 직업적 전환이 나오거나, 환경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시기니까요. 이때, 2022년에,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퇴사 후에 이직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승부를 볼지, 일단 올해는 직장에 들어가는 기운이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22년에 다시 한번 변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변화를 또 다시 한번 찾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쯤 이제 기점으로 제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다시 한번 직업적 전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된다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2년에 본인이 원하는 직장적 변동성이 또 새롭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직장의 모습이. 그래서 올해는 그냥 내가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에서 뭔가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22년에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본인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